안녕하십니까. 보험자를 최덕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합니다. 자, 선보사들도 이제 할인 경제 끝이 보인 듯 합니다. 금융당국이 무해지, 저해지 해줄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본격화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죠. 그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무제지 해줄 가이드라인을 송부하면서 해줄 가정치를 수정할 경우 무저해지의 재무 분석, 재무 영향 분석 자료를 내라 이렇게 생보사에 이제 당기납 종신보험 관련돼서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기납 종신 해지 지금 그 환급률이 현재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 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이 손보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보험계획회의에서 논의된 이 가정 해줄간에 송부를 해서 이걸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손보사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무해지, 저해지 보험 중심으로 가열 경쟁을 개선하기가 자체적으로 어려우니 뭔가를 당국이 나서서 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보사는 무해지, 저해지 그 해지율 가정이 생보사 당기납 종신에는 환급률로 영향을 미치고 손보사는 이 해지율 과정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죠.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때가 많이 없고 돌릴 돈이 무해지니까 없으니 보험료를 많이 깎아줘도 된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험계획회의의 논리는 자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 가중 추정치로 이행 현금 흐름을 측정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게 이제 경험 통계가 없는 구간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때는 매년 동일한 해주율을 가정을 하고 현재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래서 손보사의 경우 최종 수령 기간에 적용될 종국 마지막 해주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손보사 무저해지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경과차년 초기에 우리가 관측되는 표준형 대비 60에서 70% 높은 이제 무저해지보험 표준형 보험인데 67% 높게 해지율을 가정을 했나 봐요. 근데 요거를 경과 초기에만 초기 차년도에만 이게 있는 건데 전체 보험 기간에 적용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과당 판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해주율을 포함한 기초 가정이 보험사 기대와 다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판매 계약이 모두 손실 부담 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무해지 상품의 가성 비추어 너무나 이제 공격적인 해지율을 적용을 하거나 전체 보험기간 중에 예상보다 낮은 해지율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손보사 무저해지 상품은 이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표준형 대비 해지 유인이 적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표준형 대비 6, 70%나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을 해서 이거를 전체 보험기간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표준형 대비 해지율이 이제 왜 유인이 적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험료 대비 보장 가성비, 보장 가성비 효과가 표준형 대비 훨씬 높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2023년 하반기에 질병통합보험 61회차 유지율은 43%, 30% 수준에 불과해요. 이건 2023년 하반기 61회차니까 5년 전, 18년, 19년에 계약한 거죠. 근데 거의 유지율이 43, 30 엄청 낮죠. 통합보험이 더 낮네요. 질병보험보다. 낮는데 이거는 무제지가 아니고 옛날 상품이죠. 근데 이게 보험료 할인은 표준형 대비
20에서 50% 정도 저렴한데 보장 가성비는 훨씬 높고 한국금은 또 안 주니까 보험사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지가 거의 안 되고 유줄이 훨씬 높아져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지 한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표준 대비 25에서 50%가 아니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사실 건당보험이 낮기 때문에 해지 한금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장이 높으니까. 무해지형 제3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한금이 납입보험료 완료 만기까지 적거나 불규칙한 사고가 없다면 유지와 크게 관계없이 일정한 CSM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형 제3보험 판매 경쟁은 세븐틴 도입 이후에 새로운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와 CSM이 된 거잖아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데 무해지 상품은 이제 보험료 납입 중이나 납입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는 손실이겠죠. 왜냐하면 보장 안 받고 이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지율을 높게 가정을 하면 CSM 확보율이 오히려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선보사 무해지 상품은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금 환급금을 수령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게 할수록 CSM 확보율이 높다. 그러니까 높게 가정을 한다. 그래놓고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깎아줄 수 있고 보험료를 많이 깎아줬는데 실제로 해지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나면 보험사에 큰 건전성에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변동을 시켰을 때 재무영향평가를 해서 보내주라. 그러면 보수적으로 하면 설정이 핵심이 이 해지율 설정이 핵심인데 이걸 보수적으로 하면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평가를 하는 이야기는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자, 무해지 보험료 납입전 현재보다 할 경우 이제 자 상품 프라이싱은 이제 보험료 가격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할인 경쟁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이다. 할인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금감원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비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계속 할인 판매를 해야지 판매가 잘 되는 이제 보험사 영업 채널과 지혜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죠. 네. 궁극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깎아주면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깎아줘서 부실하게 보험사 운영되면 결국은 소비자 피해가 가고 그걸로 보험료 또 다시 인상이 되고 이게 이제 또 당국에 걸리죠. 어쨌든 잘 삼자가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해결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